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9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이 부덕의 소치라고 할 때 소치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여쭤봐 주셔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사실 좀 자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전을 제가 뒤집어보고 검색도 해보고 했는데 시원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특히 정치인들이 뭘 잘못했다든지 또는 높은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저의 부덕의 소치로 어떻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넘어가죠. 덕이 있어야 될 사람이 덕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하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얼버무리고 넘어갈 때. 그리고 무능의 소치다 또는 무지의 소치다. 결국은 뭐 때문에 부덕의 탓, 무능의 탓, 무지의 탓으로 하는데 이 한자말 소치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소치, 바소, 이를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 소자는 그리고 어떠한 경우, 어떠한 일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게호다, 도끼건이다. 도끼로 나무를 잘라서 문을 만든다. 그 장소를 뜻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자는 바소다. 그리고 이를치다, 이르렀다. 는 것은 이를지,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지가. 화살이 날아가서 땅에 꽂혔다는 그런 얘기가 돼요. 네. 오늘 시간이 많이 들어서 깊이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칠복이다 해서 이를치. 자, 그러면 소치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국어사전을 보니 소치를 어떤 까닭에서 빚어진 일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보면 이 설명과 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 소자와 치자에 우리가 딱 알도록 연결이 되면 참 해석하기 쉬운데 그냥 이렇게만 사전에 나오니 소자는 무슨 뜻이고 치자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무엇의 탓이다. 무능의 소치, 무능 탓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이러한 예문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이 소치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자 좀 따져보겠습니다. 바소라고 했습니다. 바가 무엇이냐? 바가 무엇이냐? 바를 제가 국어사전에 따로 찾아보니 좀 어렵습니다만 관형사형 뒤에 쓰여서 어떤 방법이나 일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가 많이 쓰는 낱말 중에 나의 할 바, 우리의 할 바, 나의 할 바를 다 했다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는 일을 뜻한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찌할 바를 모른다 할 때는 이것은 어떤 방법을 얘기한다. 어찌할 방법을 모른다 할 때도 이 바를 쓴다. 그리고 네가 알 바가 아니다. 네가 알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순우리말 바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떤 방법에는 일을 뜻하는데 이 바라는 것으로 한자를 이제 소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죠. 연결은 잘 안 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곳, 장소를 얘기하죠. 곳이나 지역, 자리, 장소 이런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바소자를 크게 보면 이러한 용법으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조금 더 보게 되면 이제 어떤 이 바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수를 한다. 그러면 주소다, 어떤 장소다 할 때 이 소자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정 설비를 가진 장소다. 정류소다. 여러 가지 더 쓸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임무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을 얘기한다. 사무소다, 출장소다 할 때는 어떤 특정 임무를 위하여 설치한 기관이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시설이 있는 곳이다. 촬영소다, 요양소다, 여러 가지 할 때,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 이제 대부분 썼습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용법으로는 동사 앞에서 그에 관한 내용 및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소감이다. 느낀 결과, 이렇게 되겠죠. 소용이 된다. 어때? 쓰이는 바, 어떤 그런 것이다. 쓰이는 일,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소가 사실은 좀 우리 낱말에 쓰여서도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는 걸 일단 나타내는데 일단 이러한 바소의 기능이 있다. 자, 치를 보면 이제 소치의 치는 이른다 그래서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른다, 도달하다, 또 보낸다 여러 가지 뜻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데리고 간다, 데리고 온다 할 때 치자를 쓴다. 유치한다, 자본을 유치한다, 가지고 온다. 납치한다, 그렇죠? 데리고 간다, 초치한다, 불러온다, 그렇죠? 이때 다 치자를 쓴다. 또 어떤 상태에 도달하는 것, 어떤 상태에 달한다, 도달하는 것, 또 치를 쓴다. 일치한다, 한 곳에 모인다, 한 장소에 도달한다, 합치한다. 네. 치명상이다. 명은 목숨이죠. 목숨에 관련돼서 목숨에 도달되는 그런 상처다. 죽음과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치명상이라 할 때 이 치자를 쓴다. 그리고 자연 풍물이 가진 어떤 취향이다. 경치가 어떻다. 풍치가 어떻다. 아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한 글자입니다. 어쨌든 이 소와 치를 합친 소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만 국어사전에서는 그냥 어떤 까닭에서 빚어진 일이다. 탓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느냐. 네, 소치. 자, 앞에서 이제 어떤 까닭에서 빚어진 일 탓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의 용법 앞에서 본 것처럼 동사 앞에서 그에 관한 내용 및 결과를 나타낸다. 소감이다. 소용이다 했습니다. 자, 이것과 조금 관련을 시켜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부덕의 소치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부덕이 치는 이제 그렇죠.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부덕이 내가 덕이 없다는 뜻이죠. 덕이 없어서 어디에 도달한 바 그렇죠. 내가 덕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 덕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덕으로 가는 곳이 있고 덕이 없어서 가는 길이 이제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부덕 때문에 도달한 어떤 바 결과다. 어떤 지점이다. 그럼 부덕의 소치는 내가 부덕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곳에 왔다. 부덕 때문에 여기에 도달한 바가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부덕 탓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 탓. 이 소치라는 게 어떤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중간 단계가 좀 생략돼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국어사전은 이것만 되다 보니까 이 글자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이 낱말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덕이라는 것, 덕이 없어서 이러한 곳에 도달을 했는데 그런 탓이 됐는데 그러면 덕이 있었다 하면 이제 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부덕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그 탓이다. 결과가 빚어졌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굉장히 자신이 없고 왜냐하면 어떤 사전을 찾아봐도 딱 여기에 맞춰서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라는 것을 제가 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제 설명이 글쎄 이해할 만하다. 또 이해가 안 된다. 어떤 것을 한번 이 낱말을 한번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부덕의 소치다. 부덕의 소치다. 부덕 때문에 여기에 도달한 어떤 결과, 도달한 바가 그렇다. 그리고 도달한 장소일 수도 있겠다. 부덕 때문에 여기 왔다. 그래서 그 원인 탓을 얘기하는 소치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잠정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